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도 분노의 포도 계속 따는 겁니까? 분노의 포도를 응시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는 땄고 오늘은 네. 이제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네. 함께 즐기는 시간입니다. 예, 자 경제공황 당시 미국의 상황을 다룬 소설인데 은행에게 땅을 빼앗겨서 네. 오클라호마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야 했던 조드 일가의 삶을 다룬 분노의 포도. 예.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로 계속 이 분노의 포도의 감동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네, 분노의 포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예. 작년 올해 내내 인색했던 눈이 아주 펑펑 내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많은 눈이 왔습니다. 예. 네, 지금도 대지가 많이 메말랐다고 하는데 이 눈 맞고 기운 차려서 봄맞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비라는 말은 쓰는데 단눈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단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단눈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강아지처럼 마냥 좋은지 모르겠어요. 눈 내리는 거 보면. 또 이 눈이 또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뭐 도시의 눈은 녹을 때는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리는 거 보면은 마냥 마음이 좀 뭐랄까 푹신해지고 그렇습니다. 풍요로워지는 듯합니다. 예. 네,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노의 포도는 1939년에 발표된 정말 미국 사회의 이면을 파헤친 걸작으로 꼽힙니다. 1000페이지에 가깝다 그랬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잘 읽힙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미국 자본주의의 이면뿐만 아니고 자본주의의 실상이랄까요? 그 본질에 육박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알림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소설이 책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먼저 영화를 봐도 좋습니다. 예. 이 분노의 포도라는 영화가 헨리 포드가 주연했죠. 걸작 영화로 또 손꼽힙니다. 조드 일가가 땅을 빼앗기고 이 남부 캘리포니아로 가는 야정을 그리고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약속의 땅, 그 꿈의 땅인 줄 알았던 곳이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그분 역시 그 땅 투기꾼들이 다 말뚝 박아놓고 이 장기 영역이라고 다 막아버리고요. 그걸 지키는 보안관들,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몰려든 수십만 명의 이 땅을 잃은 사람들은 또다시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던져집니다. 예. 그 과정을 쭉 그리면서 우리 존 스타인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해야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깊은 상념들을 보여줍니다. 예. 먼저 분노의 포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자본가, 그러니까 농업자본가들이죠, 주로. 그리고 농업자본가들이긴 하지만 또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서 산업자본까지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싼 임금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노동자들이 또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 스타인백의 상념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 폭격을 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데도 폭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하라. 폭탄 하나하나는 정신이 죽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대지주들이 살아있는데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하라. 패배로 끝난 파업 하나하나가 누군가 발을 내디뎠다는 증거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고통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간이므로, 이것이 이 우주에서 독특한 존재인 인간 자신이므로. 네, 이렇게 씁니다. 이 소설의 특징이 교차하는 식으로 이 작가의 상념들을 보여주는 짤막한 챕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엇갈리면서 조드 일가의 삶의 모습들을 쭉 보여줍니다. 엇갈리는 그 리듬처럼 엇갈리는 구성도 상당히 흥미롭게 와닿습니다. 이 금방 읽어드린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게, 인간이 고통받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 때문에 죽으려 하지도 않는다면
그때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 요 구절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인간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패배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절망적인 패배이다라는 거죠. 예, 어떤 식으로든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 벌레처럼 기어서 66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나무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그 노동자들끼리 또 길 떠난 이주민들끼리 새로운 삶을 창안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도 물론 없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캘리포니아 근처까지 와요. 그런데 그 먼저 와 있던 사람들, 예. 먼저 그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반길 리가 만무하죠. 절대 안 바뀌죠. 네. 예. 네, 자신의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그 분명히 약자임이 분명한데도, 네. 약자임이 분명한데도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배타적으로 대합니다. 이른바 오키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 분노의 포도에서 이 원래는 오클라호마 출신이란 말이었는데 더러운 개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부정적으로 타자화하는 거죠. 저들이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예. 점점 더 무서워하고요. 서로의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예. 그런데 노동자들끼리의 싸움도 뭐 싸움이지만은 가진 자들의 불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주목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서 갈등들 그리고 이 문제의식의 부재도 주목해야 되지만 부자들, 이른바 지주들의 내면에 깃든 불안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이 목사 짐 케이시라는 아주 문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톰 조드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서 결국은 이 죽음까지 맞이하는데요. 톰 조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아들입니다마는 톰이 위기에 몰릴까봐 자신을 희생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아주 그 성직자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 김 케이시 목사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100만 에이커를 가져야 비로소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사실 속으로는 자기가 아주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100만 에이커를 가져도 부자가 됐다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부자가 된 기분을 맛볼 수 없어서 실망한 건지도 모르죠.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천막을 내준 윌슨 부인처럼 부자가 된 기분을 맛볼 수 없어서 난 지금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모아들이는 프레리 도구처럼 바쁘게 움직이는 인간치고 실망하지 않은 인간을 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 짐 케이시의 입을 빌려서 부자들의 내면에 깃든 불안의 정체를 투시하는 것도 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갖는 강점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제 캘리포니아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열악한 노동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것마저도 일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떠돌기 일쑤입니다. 어찌할까? 이런저런 뭐 고민들이 지속되겠죠. 우리 분노의 포도가 워낙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많은데 캘리포니아에 와서도 결국은 지주들과의 갈등,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구경 천막촌에서 잠시 안정을 취하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시간 문제죠. 이런 열악한 상황을 계속 거치면서 목화 노동자로 또 오렌지 따는 노동자로 전전합니다. 뭐 생활이 안정될 리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쾌행한 눈빛으로 죽어가고요. 또 창고에는 굶주림에 지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 고민에 휩싸이겠죠. 그리고 어찌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 이 어머니와 톰이 얘기하는 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싸우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새로 나타난다. 절대 불안해하지 마라. 톰, 다른 시대가 오고 있다.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노의 포도에서 어머니 역할은 가족의 요새일 뿐만 아니고 하나의 성모 마리아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처럼 이 가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아들들이 위기에 처할 때, 그때마다 어머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의 그 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음. 그리고 그 지주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행에게 땅을 다시 팔아먹고 거기에 또 소장농들은 대거 추방당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죠. 예. 그렇다면 이 은행들, 기업들은 멀쩡할 것 같으냐? 우리 스타인백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이나 은행들도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자본주의에 대한 묵시록적 예언으로 읽습니다. 이런 모든 생명의 가능성들, 자연의 본래의 모습들을 파괴한 이 자본주의가 아무런 일 없다는 듯이 그대로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존 스타인백은 비극적으로 바라보는 듯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예. 기업들, 은행들도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농사는 잘 되었지만 굶주린 사람들은 도로를 나섰다.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어도 가난한 집의 자식들은 구루병에 걸렸고 펠라그라병 때문에 옆구리에서는 종기가 솟아올랐다. 대기업들은 굶주림과 분노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어쩌면 품삯으로 지불할 수도 있었을 돈을 독가스와 총을 사들이는데 공작원과 첩자를 고용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훈련하는 데 썼다.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은 개미처럼 움직이며 일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면서 이제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니, 그 시대의 자본주의의 그런 병폐들을 이렇게 다 함축시킬 수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많은 소설들, 훌륭한 작품도 그렇습니다만은 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자본주의의 어떤 파멸적인 상황을 보면서 존 스타인백 역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깊이 매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주면은 괜찮을 것을 그들은 이 굶주림과 분노를 외면한 채 그 돈으로 독가스와 총을 사고 그리고 공작원과 첩자를 고용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을 길들이는 데 쓴다는 거죠. 월급을 안 주고? 네. 이 월급은 가난한 척 깎아버리고 이런 기업들, 이런 은행들 이렇게 최소의 윤리적 기준마저도 놓아버린 이런 그 자본가들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이후로 벌써 8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자본주의는 숨 쉬고 있지 않느냐. 아니 더 잘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존 스타인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자본주의가 몰고 올 위기들을 간파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물론 파업을 하고 경찰과 싸우고 지주들이나 자본가들과 싸우는 방법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근데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이 어떤 현대 사회의 절망 그리고 허무를 깊이 보여준다면 존 스타인백은 그 휴머니즘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읽고 있는 이 분노의 포도의 마지막 장면은 20세기 문학사, 아니 그 이전 문학사를 통괄해서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손꼽힙니다만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길게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그 정황들을 말씀드리면은 일자를 잃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50살이 좀 넘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허름한 창고에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든의 집에 조드의 여동생인 로저 샨이라고 있습니다. 샤론의 로즈라는 이름인데요. 이 콘이라는 친구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사산합니다. 이 아이가 죽습니다. 어린 엄마가 얼마나 이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젖이 불었겠죠. 이런 상황을 일단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이 어머니와 우리 조든의 일가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어머니와 그리고 그 남자들 그리고 이 금방 아이를 사산한 딸 로저 샨이 이 창고로 들어옵니다. 이 창고에서 어린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요. 그 장면입니다. 빛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아이는 구석으로 다시 가서 더러운 이불을 가져와 어머니에게 내밀었다. 고맙구나. 저분은 왜 저러시니? 남자아이는 갈라진 목소리로 아무 억양도 없이 말했다. 처음에는 아파서 그랬는데
지금은 배가 고파서 그래요. 음. 뭐? 배가 고프다고요? 모카밭에서 병에 걸렸어요. 엿새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어머니는 구석으로 걸어가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50살쯤 되어 보인 남자였다. 구렛나룻이 있는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눈은 멍하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자아이가 어머니 옆에 와서 섰다. 어머니가 물었다. 너희 아버지시니? 예. 배가 안 고프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금방 먹었다고 하시거나. 그러고는 저한테 음식을 주셨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지붕을 두드리던 빗소리가 약하게 부드럽게 철썩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수척한 남자가 입술을 달싹거렸다. 어머니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귀를 가까이 댔다. 그 입술이 다시 움직였다. 어머니가 말했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이 애는 괜찮을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애가 입고 있는 젖은 옷을 벗기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려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상황이 그려지죠. 남자아이가 있고 50살쯤 돼 보이는 거의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드 일가의 어머니와 그 딸인 로저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몸이 워낙 상태가 안 좋은 지경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스프나 우유가 있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우유나 스프를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딸과 모녀가 어머니와 딸이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겠냐. 서로 이 눈빛으로 교감하는 거죠. 그러자 로저샨이 알았다고 어머니에게 미소로 답합니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예. 이 남자들 다 밖으로 내보낸 다음입니다. 빗줄기가 지붕을 가볍게 두드렸다.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려 딸의 이마에 헝클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재빨리 일어섰다. 가요 다들. 어머니가 소리쳤다. 저쪽 농기구 창고로 가요. 루티가 뭐라고 말을 하려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쉬, 입 다물고 가. 어머니는 식구들을 문 밖으로 몰아내고 남자아이와 함께 밖으로 나가 삐걱거리는 문을 닫았다. 샤론의 로즈는 빗소리가 작게 들리는 헛간에서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더니 지친 몸을 힘겹게 일으켜 이불을 여몄다. 그녀는 천천히 구석으로 가서 남자의 쇠잔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겁에 질려 크게 뜨고 있는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 옆에 누웠다. 남자가 느릿느릿 고개를 저었다. 샤론의 로즈는 이불 한쪽을 열고 자신의 가슴을 드러냈다. 드셔야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 자. 그녀가 말했다. 자요.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 뒤로 돌아가서 머리를 받쳤다. 아이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건너편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한데 모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끝납니다. 민망한 장면 같기도 하면서 민망해 보이지만은 예. 다 죽어가는 남자에게 이 젖을 먹이는 샤론의 로즈, 줄여서 로저샨이라 합니다만은 네. 그 장면입니다. 20세기 문학사의 가장 빛나는 감동적인 장면을 손꼽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예. 네, 그렇죠. 이 영화를 봐도 이 장면에 오랫동안 눈길이 머물 텐데요.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를 사산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젖을 그 우유 대신에, 스프 대신에 죽어가는 남자에게 먹이면서 먼 벽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뭐 연대라면 연대고 서로의 그 공유라면 공유고 또 새로운 희망의 발견이란 발견이기도 하겠죠. 이게 존 스타인백의 소설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비판대로 가하고 패배하더라도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되 약자들끼리 소수자들끼리 연대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죽어간 사람들을 함께 부추겨 세우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얘기합니다. 이 로저샨의 미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의 포도와 함께했습니다.